눈치료에 좋은, 특히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 이제 입마름 증상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마름 증상은 우리가 당뇨를 이제 폐소, 중소, 상소, 상소, 중소, 하소 이렇게 나누는데, 상소의 원인 첫 번째 초기 단계가 입마름서부터 시작됩니다. 폐 진액이 건조하면서 입마름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중소는 이제 위장에, 이 상소는 폐 이상이 오는 거, 우리 호흡의 이상, 입마름 증상서부터 시작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중소는 중간 단계의 소는 소갈을 얘기합니다. 소갈이라는 건 당뇨를 얘기합니다. 당뇨를 세 가지로 구분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소, 중소, 하소. 상소는 당뇨가 상반부에 있었을 때 증상, 중소는 중반부에 당뇨가 있었을 때 증상, 하소는 당뇨가 하반부에 있었을 때 증상. 그래서 상소는 폐소라고 그래서 폐에 호흡기 이상이 오면서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입이 마르고 호흡에 이상이 온다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중소가 이제 위장부에 있을 때는 이제 위장장애가 있어서 자꾸 식욕이 땡깁니다. 뭘 먹어도 땡기고, 자꾸 단 걸 먹고 싶고, 자꾸 땡기고, 그래서 살도 찌게 되는 단계. 자꾸 뭘 먹어서 살도 땡기고, 그래서 당이 계속 올라가는 단계가 이제 중소가 이제 위장에 소갈증이 왔을 때, 위장에 당뇨병이 왔을 때. 세 번째가 이제 하소라고 그래서 당뇨가 이제 급성기가 지나고 이제 만성기가 되고 당뇨가 오래되게 되면 하소는 이제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비뇨 생식기 기능이 약해지면서 스태미너도 떨어지고 만성적으로 피곤하고 얼굴도 검고 잘 붓게 되고, 또 신장 옆에 있는 부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부신에서는 염증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서 만성적인 피로와 함께 만성적인 염증 질환 이런 것들이 잘 생기게 되고, 그 병에 대한 면역 저항력도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잘 낫지 않게 되는 단계. 또 이제 하소가 더 심해지면 신장의 소변을 걸러내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투석까지 해야 되고, 또 염증이 잘 낫지 않기 때문에 발가락이나 이런 데 염증이 생기게 되면 발가락을 잘라내거나 이런 경우까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소, 중소, 하소 첫 번째 단계가 상소서부터 시작하는데, 상소의 첫 번째 증상은 입마름이다 보시면 됩니다. 꼭 입 마르다고 당뇨는 아니지만 입이 자꾸 마르고 피곤하고 자꾸 숨도 가쁘고 그렇다고 그러면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뇨의 큰 원인은 우리가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경우, 그러니까 균형이 틀어지는 거죠. 자율신경, 우리가 AI가 몸에 있는데 AI가 이 몸을 균형을 잡아주는데, AI 균형이 확 틀어져서 적당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과다한 스트레스가 이렇게 되면 콜티졸이 분비가 되면서, 콜티졸이 이제 원래는 적당할 때는 염증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나치게 되면 염증을 만드는, 오히려 공격하는 호르몬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콜티졸이 오르게 되면 당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고 저산소증이 되고 저체온증이 되고, 말초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근육이 딱딱하게 뭉치고 혈관이 눌리면서 말초 혈관이 이 순환이 잘 안 되면서 이제 저산소 저체온증. 그래서 혈액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혈액이 공급이 잘 안 되고 혈 속에 당이 많이 섞여 있게 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한 나쁜 피가 됩니다. 우리 피의 네 가지 가운데서 정상적인 피, 끈적거리는 피, 어혈이 있는 피, 빈혈이 있는 피 가운데서 끈적거리는 피가 됩니다. 끈적거리는 피는 설탕이 섞였기 때문에 끈적끈적하게 되면 혈관이 잘 막히게 되고, 또 혈관을 설탕 성분이 잘 이렇게 염증을 잘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인체 혈관은 동맥, 정맥, 모세혈관이 있는데, 인체의 이제 혈관 가운데 99% 이상을 차지하는 이제 모세혈관 부위가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초혈관에 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다시 정맥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기능들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이 있게 되면, 그래서 스트레스를 먼저 낮춰주는 거, 해법으로는 먼저 스트레스를 낮춰줘서 콜티졸이 이렇게 이 항진되어 있는 걸 가라앉혀주는 거. 그래서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이 우리가 자율신경이 하는 역할이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과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을 해서 이제 코티졸을 이렇게 상승시키는 역할과 함께 호흡을 주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소 증상이 당뇨 초기에는 이 숨이 가쁘면서 입이 자꾸 마르는 증상이 오는 이유가 자율신경에서 이 호흡을 주관하는 기능에 일단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호흡을 주관하는 기능, 자율신경의 두 가지 역할, 호흡을 주관하는 기능, 내분비 계통을 주관해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 그래서 호흡을 주관하는 기능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호흡은 자율신경에서 이렇게 주관하기 때문에 내가 자율신경이나 이런 거 호르몬은 내가 주관할 수 없지만 내가 의지로 할 수 없지만 이 호흡은 내 의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을 의지로 하기 위해서 448 호흡법을 하게 됩니다. 448 호흡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호흡이라는 것은 숨을 이렇게 내가 들어 마시게 되면 교감신경이 이렇게 이 항진이 되고 내가 숨을 내쉬게 되면 교감신경이 저하가 됩니다. 이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됩니다. 결국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 들어 마시고 내뱉고 호흡기, 흡기를 통해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균형을 딱 맞춰 나가는데 이 흥분하게 되면 호흡이 얕아지면서 호흡이 빨라지게 되고 이렇게 또 그것이 이제 활성산소가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배출을 못해가지고 활성산소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448 호흡법으로 우리가 흥분하게 되면 저절로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도 빨개지고 막 심장도 두근거리고 얼굴도 흥분도 되고 막 갑상선도 붓게 되고 막 대사가 빨라지고 고혈압, 고혈당 이렇게 되니까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들어 마시는 숨이 아니라 흥분하면 저절로 숨이 빨라지는데 그것을 이제 빨라지는 호흡을 느리게 해야 되고 깊게 해야 되고 천천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호흡이 아니라 느린 호흡을 해야 되니까 448 호흡으로 4초간 숨 들어 마시고 4초간 숨 멈추고 8초간 숨을 느리게 천천히 복식호흡으로 내뱉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숨을 느리게 천천히 내뱉을수록 흥분되어 있는 것이 쫙 가라앉습니다. 우리가 숨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8초간 하면서 막 흥분되는 사람이 있으면 인체는 상포성 원리라고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막 흥분돼서 막 이렇게 두근두근 하는 거와 하나, 둘, 셋, 넷 숨을 천천히 이렇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복식호흡으로 숨을 천천히 8번을 숨을 내뱉으면 빠른 호흡이 진정이 되면서 느린 호흡으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충분하게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내뱉게 되면 뇌의 활성산소가 없어져서 피도 맑아지게 되고 흥분됐던 교감신경도 떨어지게 되고 교감신경 항진력이 떨어지게 되면 콜티졸 분비도 줄어들게 되고 또 막 염증을 만들었던 혈당과 이제 혈압이 오르던 상태도 동시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운동법, 걷기 운동을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 이제 호흡법 이제 448 호흡법로 하시고 세 번째 이제 그 운동에 대해서 이제 호흡법을 설명드렸으니까 그다음에 운동법은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곧바로 혈당이 1시간 내에 이렇게 확 올라갑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뭐 쌀밥이라든가 뭐 단 거 종류 이게 그냥 씹지 않아도 되는 음식 뭐 밀가루라든가 쌀이라든가 그냥 씹어도 되지 않은 부드러운 음식은 금방 확 넘어가서 혈당을 확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입에서 씹는 것만으로도 이 타액이 분비되면서 이 위장이 훨씬 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음식은 씹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서 위장에 부담을 내게 되고 열량을 또 많이 먹게 되고 그래서 확 혈당을 올려버리니까 이렇게 귀리, 현미, 보리 이런 좀 딱딱하고 거친 음식들을 밥에 섞어서 이렇게 또 100%가 아니라 80% 소식, 절식, 단식은 고혈압, 고혈당에 굉장히 필수적인 겁니다. 뭘 많이 먹으면 혈당이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식, 절식 적게 먹고 80% 먹고 절식 뭐 하루에 이식만 한다든가 단식, 간헐적 단식을 한다든가 해서 속을 좀 비우고 청소하는 시간.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도 막 100% 꽉 차있던 욕심을 80%만 욕심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음식만 소식, 절식, 단식이 아니라 마음의 욕심도 좀
욕심을 줄이고 적게 하고 한동안 욕심을 갖지 않고 이런 간헐적 단식, 간헐적 몰입, 간헐적 욕심 계속 욕심 가지고 막 열심히 했다면 간헐적 이 기간은 욕심 안 갖기 이 기간은 마음 비우기 뭐 사람이 욕심 안 갖고 일상생활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 기간은 욕심을 안 갖는 기간 딱 해서 간헐적 욕심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음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마음도 먹는 거고 음식도 먹는 거니까 음식물을 먹는 거를 소식절식 단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1시간 우리가 이렇게 뭘 먹으면 1시간까지 혈당이 쫙 오르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1시간 내에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먹으면 식후 1시간 후에 20분 이상 걷기 운동, 특히 허벅지 근육과 유장 근육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어디를 걷거나 앉았다 일어나는 이런 동작들을 하거나 해서 허벅지, 다리 근육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호흡법, 운동법, 음식법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당뇨로 인해서 입이 마른다, 또 살이 찐다, 자꾸 이렇게 그런 경우는 세 가지 꼭 하시고 특히 이제 눈 치료에 이 좋은 세 가지 다 눈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눈과 몸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니까. 특히 당은 초기에 한 10년 이전에는 눈에 큰 영향이 별로 없을 수도 있지만 말초혈관이 망가지는 15년 이후에는 당뇨로 인한 망막병증으로 눈에 굉장히 큰 손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당뇨로 인한 증상이 있을 때 세 가지, 첫 번째 운동법, 그 다음에 호흡법, 그 다음에 음식법 꼭 이렇게 지켜주시면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